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정시 지원이 끝난 이 시점에 여러분들 마음이 홀가분하시기도 할 거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나고 추가 합격 발표 날 때까지 또 뭘 해야 되나,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서연고 편 진행할 때는 조금 이슈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퐁당퐁당 법칙이 적중을 했나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사실은 퐁당퐁당 법칙이 서성안에 적중했냐 서연고에 적중했냐 이게 사실 포인트가 아니고 여러분들 예비 번호 몇 번까지 돌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자녀분이 분명히 스나이핑을 하나 정도는 쓰셨을 것 같은데, 그쵸? 그 스나이핑의 경우에는 예비 번호를 보고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올해 될지 안 될지 대략적으로 뭐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 예측해보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시니까, 그쵸? 그거를 이제 예측할 때 있어서 경쟁률이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라는 건 일종의 뭡니까? 선호도입니다. 선호도. 일종의 선호도인데 이런 여러 학과의 경쟁률, 선호도가 맞물리게 되면 어떤 일종의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다년간 분석을 해본 결과는 그러한 선호도에 따라서 경쟁률에 따라서 추원율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정시 원서 영역의 분야는 뭐 수능이 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이게 정말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시 원서 접수가 끝난 이후에 막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어떤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로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서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대부분 어른들이에요. 예, 부모님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탈을 구독자분들이 이탈을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모르시고 이탈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금 안타까워서 어저께 그런 이제 멘트를 또 하기도 했는데 보니까 조금 어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수험생들도 꽤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다만 이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뭐 후회는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향후 일정은 추가 합격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영상을 쭉 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중경외시 당연하고 국숭세단, 광명상가, 뭐 여대편, 직어국 다 다루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경쟁률, 충원율, 입결 간의 상관관계를 평소에도 좀 분석해드리면서 내년 입시를 우리가 좀 미리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또 이제 내년에 또 한 번 더 준비를 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제 추가 모집 영상 준비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N수 고3들을 위한 영상도 준비할 예정이고요. 네, 우리 국어 과외 수업도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네이버.com DCD 빅마우스 여기로 오셔서 개인 채팅 주시거나 게시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상담 해드리고요. 혹은 유튜브 댓글창에 과외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상담 하실 수 있는 루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금 절반 정도 인원이 찼기 때문에 아마 거의 이제 좀 있으면 마감될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서강대학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사실 퐁당퐁당 법칙이 예외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예외가 있으면 예외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서 여러분들 집단지성으로서 여러분들의 견해도 좀 나누어 주시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입시판에서 조금 더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어제와는 달리 모든 학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연고대는 좀 추측하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변수가 별로 없고 점수층이 비교적 탄탄한 애들이 거기 지원하기 때문에 변수가 별로 없는데 이제 서성원부터는 변수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전체 학과를 가져와 봤고요. 인문학부나 영문학부나 이런 것처럼 제가 경쟁률을 검정색으로 쓴 학과들이 있잖아요. 이 과는 퐁당퐁당 법칙이 다 성립을 한 학과들입니다. 그럼 쭉 보시면 꽤 많이 성립을 했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서강대가 예외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문화학과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상승, 22에 비해서 23년도에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문화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 뭐 밑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교차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많이 몰렸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사실은 이제 스나이핑을 할 때 좀 만만한 학과가 필요하잖아요. 이 과에 지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심리적인 원인으로는 사실 21학년도에 이제 4.28대 1이었습니다. 22학년도에 5.55대 1이었는데 뭐 그래도 할만하지 않겠냐. 5대 1 정도면 할만하지 않겠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차 지원을 들어오는 친구들, 어느 정도 성적에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5.55대 1도 크게 뭐 높은 수치는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중국문화학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막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들 우리가 체크해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러한 과들은 올해 이제 예비 번호가 덜 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에 꼭 지원을 해서 꼭 합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많이 몰렸을 것이기 때문에 충원율은 안타깝지만 크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제 예측이 틀리길 바라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수학과나 물리학과나 화학과,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퐁당퐁당 법칙의 예측을 비껴갔습니다. 지금 크게 비껴나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21학년도에 수학과는 3.44대 1, 22학년도에 4.41대 1, 올해는 4.82대 1. 크게 상승한 건 아니죠. 원래는 퐁당퐁당 법칙에 의하면 떨어져 줘야 이제 정상인 건데 사실은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이 경쟁률 자체가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았던 겁니다. 생각보다. 특히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6.71대 1이라는 수치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뭐냐면 지금 이 과들이 전부 다 기초 학문들에 관련된 과입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조금 예외일 수 있겠지만 뭐 컴퓨터를 다루는 기초 학과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제 기초 학과들에 몰리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무래도 인기도 자체가 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화공생명이나 전자공이나 뭐 기계공이나 인공지능이나 시스템 반도체공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인기도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연계 입장에서 뭐 여기 유럽 문화나 중국 문화나 이쪽으로 교차 지원하긴 좀 싫고 자연계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측을 했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과들 가봤자 대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고 그죠? 전과를 못하게 될 경우에 수능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열로 이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게 이제 부담스러운 수치로 각인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유럽이나 중국 문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교차 지원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고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컴퓨터공학과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학과나 물리학과나 화학과,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고대를 쓴 친구들이 안정으로 넣어 볼 수도 있죠. 과들이 좀 그래도 자연계 쪽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예비 번호는 더 돌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강대 스나이핑을 이제 넣은 친구들
뭐 몰린다면, 이런 친구들이 몰린다면 이제 예비 번호가 덜 돌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강대 예비 번호 예측해 보기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예비 번호를 예측하시려면 충원율 데이터를 잘 보셔야 돼요. 충원율. 근데 이 충원율도 퐁당퐁당 법칙이 어느 정도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유럽 문화는 83.3%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60%였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70% 선에서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대충 기준은 그렇게 잡아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의 합격 여부 점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좀 멈춰서 확인을 해보시고, 저는 예외학과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문화학과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충원율이 40%였고요. 이제 작년에는 66.7%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 60%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는 사실 이건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55.6%였어요. 충원율이 수학과의 경우에. 근데 교차 지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 수학과나 물리학과, 화학과에 가야 될 친구들이 이쪽으로 좀 몰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너무 겁이 나니까 연고대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좀 몰렸거든요, 작년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충원율이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올라갔습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는.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아닌 거니까 이제 비교적 안정의 비율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화학과 같은 경우는 무려 3배 정도가 충원율이 올라간 것으로 봤을 때는 수학과나 화학과 같은 경우는 연고대에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 밑으로 하향 지원을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뭐 컴공 쪽은 이제 원래 충원율이 좀 높긴 했는데 작년에 좀 더 높았습니다. 한 40% 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물리학과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고, 수학과나 화학과나 컴공 같은 경우는 작년 정도 선이거나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지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일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를 한번 보시죠. 자, 가군을 보시면 지금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한 거는 다 성립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별도로 빨간 줄이 없는 건 다 성립을 한 거고, 지금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하고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는 성립을 안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벗어났는데 크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닙니다. 아까 서강대처럼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소폭 아주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은 3개년으로 보면 벗어났습니다.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퐁당퐁당 법칙으로 보면 성립을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로 보면 이제 작년에 높았고 올해 떨어졌으니까 성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하락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거 가져왔고요. 또 이제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상승의 흐름입니다. 상승의 흐름.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이제 우기자면 작년에 낮았고 올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0.1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은 예외적인 사례로 좀 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이쪽으로 조금 아주 약간 더 눈치 게임 하다가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퐁당퐁당 법칙으로 경쟁률을 확인하는 것은 차후의 전략 대비, 제가 이제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면 제가 올해 이제 저의 성적표를 어쨌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대비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의미를 갖는 거는 예비번호 예측을 위해서입니다. 경쟁률이 이제 퐁당퐁당 법칙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충원율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 예측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다른 과들은 다 이제 벗어나는 과가 없어요. 성균관대 예비번호 예측해보기 했는데 뭐 특별히 정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지금 이 성균관대는 충원율이 아니라 이제 충원 인원으로 그냥 줬습니다. 이건 그냥 예비번호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비번호가 특히 많이 도는 과는 인문과학 계열, 그리고 경영학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은 뭐 인원수만큼 도니까요. 그리고 건설환경공학부 이것도 인원수만큼 돌고요.
글로벌 경영 이거는 뭐 3배 정도 돌았고, 자연과학 계열 많이 돌았고, 공학 계열도 지금 거의 과장점 보태면 2배 정도 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차후에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충원율 같은 경우도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학과가 예외가 좀 발생을 했어요. 사학과는 이제 21학년도에 3.71, 작년이죠. 작년에 4.3대 1, 올해 이제 9.56대 1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사학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교차 지원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이제 그 문과 친구들이 하향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스나이핑 지원자들이 이쪽으로 몰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이제 4.3대 1 정도였으면 이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만만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몰렸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시간 경쟁률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애초에 사학과 이퀄 비인기학과라고 이제 생각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내년도에 이제 준비하실 친구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올해 이제 뭐 지원하신 친구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좀 도드라지는 현상은 뭐냐면은 이 사범대 쪽의 경쟁률이 뭔가 조금 이상 기울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양대 교육공학과 같은 경우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공학과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아주 소폭이지만, 국어교육과도 아주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과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승했다가 올해 그래도 소폭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교육과나 수학교육과 보시면 지금 7대1에서 재작년에 7대1이었고 작년에 5.1대1이었는데 올해는 4대1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교육공학과나 국어교육과는 소폭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요 과들이 조금 그래도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공부하기가 비교적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들은 조금 소폭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군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 생명공학과하고 에너지공학과가 이제 이상 기울을 보였습니다.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락. 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이건 기초학문 분야도 아니고 사실은 실전적인 분야에 가까운 그런 과들인데 왜 이상 기울을 보였느냐 보시면 심리적인 요인이 좀 더 커 보입니다.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에 9.17대 1이고 작년에 8.5대 1이에요. 그럼 애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 여기도 뭔가 더 올라갈까 떨어질까 했을 때 지금 이미 고점이다. 이미 고점이다. 9.17대 1도 고점이다. 그래서 소폭 상승했는데 8.5대 1도 애들이 볼 땐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덜 지원한 거예요. 인기는 있는데 좀 덜 지원한 거죠. 그래서 7.73대 1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올랐는데 6.73대 1에서 7대 1로 올랐는데, 이 과가 이제 선호도가 좀 높으니까 사실 7대 1도 해볼만 하다. 그래서 이제 9.11대 1로 오른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는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이제 애들이 와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내년도 정도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양대학교 예비번호 예측을 해보시면 지금 충원율 같은 경우에 좀 높은 학과들 위주로 보시겠습니다. 경쟁률에서 큰 이변이 없었기 때문에 충원율에서도 큰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양대는 충원율이 크게 높은 곳이 신소재공학부하고 화학공학과 지금 341%, 272%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생명공학과, 에너지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수학과, 생명과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행정학과, 정보시스템 상경, 파이낸스 경영 이런 과들에 지원한 친구들은 충원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더 추가 합격 기간에 전화통 딱 가지고 핸드폰 딱 붙잡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